좀 보기 싫죠. 네. 되게 너무 얄밉다 저 얄밉죠. 아니 저는 너무 황당한 게 그 국무회의를 했어요.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마은혁 또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해서 국무위원 회의를 열어서 또 네. 그 의견을 받았단 말이죠. 너무 그 자체가 너무 황당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입법, 사법, 행정 저희가 삼권 분립인데 이 사법부 결정을 행정부가 뭐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뭐 거부하고 보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데 마치 행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상급 심사기관이라도 된 것 마냥 본인들이 그거에서 논의한 것 자체도 너무 황당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임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을 또 나눌 건가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이 대한민국의 이 혼돈의 시대를 자꾸 이렇게 자초하는 것도 저는 최상목 대행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또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2017년도에 그 저희 1740조 6천억 원의 갈등 비용이 발생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약 85%에 달하는 수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계엄, 탄핵, 사태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지불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누가 다 이렇게 책임질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임명들 보류할 것인가? 그래서 너무 분노해서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알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덕수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결국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걸 계속 밑밥으로 깔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추천 몫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국회 몫으로 3명 그리고 대법원장 3명, 그쵸. 대통령 3명인 거잖아요. 그쵸. 대통령이 3명. 그래서 총 9인으로 체제가 운영되는 거예요.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추천 몫으로 이제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거는 정말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렇게 남아있는 형식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는 일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이 헌재 결정을 지금 무시하면서 하고 있는 게 뭐 저번에 한번 그 얘기가 나왔을 거야. 정무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왜 공무원인데 정무적 판단을 그딴 식으로 해요? 헌법에서의 그 규정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의 결정을 뛰어넘는 개인의 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더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사실 애초에 있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6년에 보면 그 김종인이 정청래 의원 공천 안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이게 어떤 판단에서 공천을 안 준 겁니까 했을 때 그거 제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무적 판단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냥 자기 촉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우려스러운 점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마은혁 이제 재판관의 임명을 지연시킴으로써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좀 미루게 하게끔 헌법재판소를 좀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죠. 저는 용산의 입김이 네. 사실상 V0가 그렇죠. 명령하는 대로 최상목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은 민주당이 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안 했을까. 이럴 거라고 모두가 다 예상했는데 국무위원 5명 전원을 탄핵했다면 이런 사태가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왜 안 왔다고 보세요, 공건 위원장님? 일단은 그 국무위원을 많이 탄핵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국가적인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내란 수계와 내란 세력들이 일으킨 그 내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쨌든 똑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로서 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차라리 그 정무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말도 하다못해 대통령 몫을 만약에 임명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뭐 아무리 권한대행일지라도 정무적 판단이 기인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왜 남들한테 왜 삼권 분립이 돼 있는 국가에서 다른 권력기관이 추천하게끔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정무적 판단을 끝내고 이걸 임명만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옳은 절차적인 정당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을 왜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미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 자체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내란이다. 더 많은 이제 혼란들을 기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지금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박수영 의원이 계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 그 얘기 벌써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짧게만 할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강한 이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법재판관 6명이 원래 탄성을 해야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8명인데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행복회로를 돌려서 판단하면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기각될 그렇죠. 여지가 있다. 라는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인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쫄보다. 왜냐, 이 비공개 아까 국무회의라고 하셨는데 국무회의가 아니더라고요.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예.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차 마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 결정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것이냐라고 추측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곧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니, 물론 그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면 그쪽으로 미루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권한대행이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기 싫다, 무섭다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미루기 그쵸. 중이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는 그러면 한덕수가 만에 하나 그들 얘기로 선이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들도 또 미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그렇죠. 국정에 대한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근데 그 참 안타깝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이미 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은 위법이고, 그러니까 아까 탄핵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왜 탄핵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렇죠. 이런 사태가 지연이 벌어지게 되나? 만드냐. 라고 해서 또 판사 출신의 법학 전문대 교수님이 그 뭐예요?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운동을 게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1만 명이 돌파했어요. 저는 이게 보여준다고 봐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탄핵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거의 중도층에서 70% 이상이 탄핵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말하고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대다수 국민이 정말 저희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좀 받들어서 좀 국민들 무서워서라도 저는 빨리 파면이 되어야 네. 된다.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저는 정말. 네. 이 지점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국정 안정화라는 명목 하에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141조의 경제 손실이 났어요. 과연 진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사태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내란을 안정화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이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보다는 국정 안정화에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정부의 임기 종료예요. 모든 국무위원들이 직에서 물러나는 것. 네. 그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